네, 2021년 7월 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쫄리는 덕후, 장모는 들쳤는데 윤석열의 마이웨이 육참골단인가? 네. 오늘 윤석열 씨가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나오죠?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입니다. 그동안 제게 위대한 국민들께서 만드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두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어색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독자는 얼마 안 되네요. 본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차차 알려지겠죠. 이것이 아마 윤석열 씨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역시 알려졌는데 지난 1일 대검이 윤석열 씨 장모 최모 씨죠. 모해이징 혐의에 대해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게 밝혀졌습니다. 7월 1일 내렸답니다. 이 장모는 정대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 씨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뭐 고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 둘이서 같이 송파구의 스포츠센터를 투자했던 모양이에요. 그 투자 이익금이 한 53억 원이 나왔는데 그걸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정대택 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라는 약정을 맺었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목인 26억 5천만 원을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에 대해서 장모는 그러한 약정이 그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고소를 해서 정 씨는 2006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와서 지금 계속 거꾸로 이제 윤 씨의 장모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정대택 씨는 그 장모가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이제 그 장모하고 딸이죠. 윤석열 씨의 부인 등을 모해이증,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윤석열 씨와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씨가 해외에 출국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불기소 처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항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검에서도 수사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재항고를 했는데 대검에서 이번에 다시 수사를 해라라고 내렸습니다. 아직 유죄 무죄 여부는 확정된 거 아니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장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부 다 불기소가 됐었어요. 다만 이제 이번에 장모가 그 요양병원 관련해서 법정 구속되고 형이 확정된 거, 형이 실형이 떨어진 거 외에는 전부 다 불기소가 됐었는데 그 불기소된 것 중에 하나를 대검이 이번에 다시 수사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럼 윤 씨 장모의 그 병원 문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죠. 이런 병원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사무장 병원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요양병원이 막 들어서고 필요하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요양병원을 세워야 되는데 요양병원을 세우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병원은 원래 의료인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33조에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의를 빌려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투자를 했으니까 그 병원서 급여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았던 거죠. 그 시스템이 꽤 오래 갔습니다. 지금도 제법 그런 병원들이 있고요. 네. 돈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세워서 다른 의사의 명의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무장으로 있는 경우, 그리고 보통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차츰 이제 요양병원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법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의료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철수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내가 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쓰면서 빠져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윤석열 씨의 장모도 그렇게 책임 면제 각서를 받고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파주경찰서에서 아예 입건도 안 했어요. 검찰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대택 씨가 계속 고소를 하니까 요건 수사해라 라고 해갖고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는 관례였던 것이 지금 와서는 아니다, 그런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이 문제를 많이 따지는 모양인데,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국민보험공단에 청구된 그 돈을 줘야 되니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 1610개의 기관이 사무장병원이었다라고 적발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장병원이 매우 많다는 얘기죠. 2009년부터 2020년 11년 사이에 1610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무장병원이 없으면 병원을 만들 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들은 치료만 잘하지 병원 운영하거나 이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병원을 차려놓고 오히려 의사를 공원해서 의사의 면허증 갖고 이제 하는 경우인데, 이걸 다 적발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무장 요양병원을 묵인했다가, 그때 설립이 중요했으니까, 전 국민 의료 시스템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리고 또 자금도 한계가 있으니까 도린사에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단속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바로 그런 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윤 씨의 장모는 책임 면제 각서를 쓰고 빠져나왔는데, 이게 유죄가 된 건 왜 그런 거냐? 이건 형사 사건이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아갔잖아요. 급여를 받아갔잖아요. 그걸 한 건데, 형사 사건은 민사끼리는 서로 각서를 써도 그거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형사는 국가가 딱 봐서 죄가 되면은 그건 처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3명이 하면서, 야, 우리 너는 죄 안 진 걸로 하고 각서를 써주고 둘이만 책임진다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발견하면 셋 다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벌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되면 과거에 사무장병원은 묵인하던 거고 매우 많았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처벌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단한 거 같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라고 하는 회장이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이모 씨와 공모해서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윤석열 씨와 결혼하기 전이죠. 김건희 씨가 돈을 댔다라는 건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권오수 씨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돈은 또 자기 어머니의 윤석열 씨의 장모의 돈이란 그런 의혹이죠. 또 이게 또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자꾸 이런 보도를 해서 경찰 보고서를 입수해서 키우고 있는데, 경찰은, 저도 뭐 경찰 정보팀 만나보면 경찰은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 다 수집합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다 수집해요. 그 중에 과장된 거, 억울한 사람들이 막 퍼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추려내는 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게 나오면 그걸 첩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 보고서는 시중 떠도는 소문 다 집어넣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 윤석열 씨 장모 측은 관여한 바도 없고 이거 자체가 시효가 만료됐다. 네, 뭐 10년 전 일이니까 그렇게 떠들고 있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 기자들, 전현직 기자들이 관계돼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헷갈리면 여야 정치권이 다 연루돼 있습니다. 그렇지, 이 친구는 뭐 하려고 했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왔는가 하면은 이 김 씨가 19대 총선 때 김부겸 지금 국무총리죠, 의 보좌관 행세를 했다. 사진을 갖고, 지금 2012년에 찍은 사진을 갖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화들짝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016년에 사기죄로 수감이 됐다가 2017년 12월에 특별 사면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의원이 출마했을 때 보좌관 행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2012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뭐 박지원 한테 뭐 과메기를 줬다. 이게 포항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쭉 이렇게 터지고. 그다음에 박영수 지난 그 박근혜 특검한테도 줬다. 차를 제공했다. 그러는데 박영수한테 차를 제공했다는 건 윤석열 씨를 노리고 한 겁니다. 바로 그 밑에 팀장이 윤석열이잖아요. 박영수,
윤석열 라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 윤석열 씨 대변인으로 갔다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또 TV조선의 한 앵커, 뭐 차를 받았다 뭐 얘기 나오고, 송모 월간조선 기자 이름 나오고, 쭉 기자들까지도 쭉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윤석열을 치기 위한 좋은 구도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동훈 씨가 돼 있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사면한 문제 나오고, 박지원 씨 나오고, 누구 나오고, 김부겸까지 나오니까 지금 어마뜨거라고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모 씨의 비서를 했던 비서라 그래야 측근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뭐 선물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고 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진들을 차례차례, 그 지금 국회에 뭐 갖다 놨던 그 외제차까지 사진을 공개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못 터뜨리면은 본인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 터뜨리면 본인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네요. 7월 6일 카이스트를 윤석열 씨가 방문해서 원자력 학생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대전 지역의 기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유성에서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 이런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분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가니까 호프집에서 했는데, 호프집 주인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공작이다, 윤석열 물먹이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셈이 굉장히 많아요. 씨앗 보는 셈보다 더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이 돈을 손님이 많으면 그 집이 조금만 잘못한 게 발견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찍어가지고 신고를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장사하는 세계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 호프집이 인기가 있는지 어떤지, 어쨌든 이런 행사가 열리고 또 윤석열까지 오게 되면 그 후에는 뭐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수칙을 안 지키는 모양이 나오니까 그거 바로 신고할 수 있죠. 그럴 바에는 본인이 먼저 신고해서, 이게 뭐냐, 범보다 무서운 게 정부란 얘기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감이 있으니까 신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작에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윤석열 씨가 지금 많은 이걸 공격을 받고 있는데 마이웨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서울대 주한규 교수, 원자력공학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고 장비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윤석열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두 장비 스타일이 만나서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서 웃었는데, 그래서 또 원자력 이야기도 하고, 또 주한규 교수는 지금 페이스북에다 계속 탈탈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건 뭐냐, 윤석열은 마이웨이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특징이 밟으면 밟을수록 더 커진다. 지금 장모에 대해서 저렇게 실형이 떨어졌는데 그냥 가고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추미애하고 얼마나 추미애가 공격을 했습니까? 누가 나가 떨어졌습니까? 추미애가 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뭐 이육사의 절정을 찬란한 무지개인가 보다 뭐 그런 시를 읽고 본인이 깨져나가는 거를 찬란한 무지개다라고 해서 내가 참 우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추미애가 안 되니까 전체가 달라붙었는데, 이걸 쭉 보면서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려면 윤석열을 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장모가 무죄가 나왔으면 오히려 윤석열이 불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검에서, 지검하고 고검에서 이거 뭐 주가 조작인가, 아까 그 정대택 씨 사건 그거에 대해서 재기 수사명령 내렸는데, 수사명령 안 내리고 했으면은 야, 윤석열 눈치 보는 거 아니냐고 검찰과 윤석열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데, 대검이 재기 수사명령 싹 내리고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윤석열 씨가 탄압받는 모양이 돼서 오히려 윤석열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장모가 무죄가 났으면 윤석열 눈치 보기냐 하고 사법부하고 같이 공격할 수 있는데, 윤석열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그게 뭐 사법부하고 누가 다 짜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윤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 판단을 좀 합니다. 그리고요, 뭐 제가 지금 뭐 대선 주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보고는 있는데,
이 승리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육참골단입니다. 내가 승리하려면은 내 살은 내주고 내 살은 네가 잘라 먹어. 대신에 나는 너의 뼈를 칠 거야. 한 방에 죽이는 거야. 내 팔은 네가 나 잘라. 대신에 나는 너 허리를 벨 거야. 이거죠. 권투나 뭐나 할 때 축구나 뭐 격투기에서는 전부 다 근접점 해갖고 한 방 먹이는 거잖아요. 그때 나도 맞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상대방이 들어올 때 허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스트레이트 날려줄 때 훅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숨이 컥 막히게 해서 꺾어지면 이제 다운시키는 건데, 저는 지금 윤석열 씨가 하니까 육참골단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날 밟아라. 마이웨이. 추미애 때는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갔지만, 이번에는 계속 뚜벅이 걸음으로 카이스트 가고 주한기 교수 만나고 호프집도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호프집 주인이 어떻게 하면 아임 미안하다 하고 쭉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웃기게 유튜브까지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 윤석열에 대한 많은 공격이 퍼붓지만 지금 지지율도 크게 안 떨어졌고 실패다. 조금 지나면 여권 전체에서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센 공격을 할 텐데, 그거마저 실패하면은 어한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마이웨이, 눈에 쫄리는 덥고 쫄리가 터져 나오겠죠 앞으로. 윤석열 장문은 들쳤는데 윤석열은 마이웨이, 육참골단, 한번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